자, 뭐, 자, 뭐 퀴즈부터 풀어봅시다. 예. 보면은 뭐 이게 뭐 변조기, 그러니까 송신기야, 송신기. 그러니까 MT 시그널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을 곱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했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를 구하고 그리시고 MT가 있으니까 MT 1번에 MT가 렉탱귤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의 트랜스포를 해보면은 MF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에 싱크에 TF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뭐 이 타임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앰플리튜드 1이고 나머지 제로니까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캐피탈 T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싱크 펑션이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크로스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1일 때, TF가 1일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1이 될 때, 그러면 F는 1 over T가 되는 거지. 1 over T, 이거는 마이너스 1 over T, 이거는 2 over T, 이거는 마이너스 2 over T,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 2번은 이제 코사인이 곱해진 거지. 코사인이. 그러면은 코사인이 곱해지면은 이번에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풀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이게 MF에다가 곱하기는 컨볼루션 되고, 코사인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시 해주면은 2분의 1에다가 M의 F 마이너스 FC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M의 F 플러스 FC 시프트 한다고 했지. 이걸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돼. 사실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안 보일 정도야. 이 FC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뭐 얘기했지만 FC라는 게 보통 뭐 10의 마이너스 뭐 2.4 곱하기 10의 9승 뭐 2기가 그다음 뭐 5.8기가 되면 5.8 곱하기 10의 9승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초에 10의 9승모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사실 보이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아까는 0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게 FC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그래서 요 그림이 0을 중심으로 이게 저주파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1번은 저주파 신호라고 되고, 요게 이제 반반씩 이렇게 나뉘는 거지. FC를 중심으로 한 거,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한 거. 이게 물론 앰플리튜드가 T가 되는데 요거는 2분의 T가 되는 거, 요것도 2분의 T만큼 되는 거. 그래서 하여튼 요렇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볼 때 2와 1의 차이는 무엇인가? 요 차이를 말하는 거야. 요거는 요거랑 뭐가 차이 나는 거야? 뭐 차이 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면은 일단 0을 중심으로 한 주파수 저주파 신호고 2번은 1번은 저주파 신호고 2번은 이 고주파 신호가 되지. FC랑 마이너스 FC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은 보면은 3번 2는 고주파 신호가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FC에 있는 거야. 그럼 1번은 저주파 신호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거는 첫 번째 다른 거, 두 번째 다른 거는 뭐 여기는 뭐 앰플리튜드가 T고 여기는 2분의 T가 되는 거지 앰플리튜드가. 그건데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1은 앰플리튜드가 이게 t이고 2는 2분의 t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이게 또 2분의 t씩.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2는 고주파 신호가 되는 거고 이 0은 1은 저주파 신호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뭐 얘기했지만은 요 그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뭐 렉탱귤러로 했는데 이거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프레 트랜스폼 이제 프라프티 보면은 이게 이제 프레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이거든. 그래서 x1하고 x2 이게 리니어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x1, x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더하더라도 따로따로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에 x에 x1f 더하기 베타에 x2f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x1, x2를 알파 배해서 베타 y를 베타 배해서 프레 트랜스폼 하나, 알파 배해서 프레 트랜스폼 하고 더 하나 뭐 같다라는 거야 이게. 뭐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봐도 뭐 당연히 같아야 되고 안 같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같지 않으면 뭐 하여튼 그런데 뭐 같은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이제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내가 왜 하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지금 계속 해석을 하고 있잖아. 이게 주파 그러니까 통신공학이라는 게 공학에서 물론 타임 도메인 해석이 중요해. 타임 도메인 해석이 중요하긴 해. 근데 이건 못지않게 프리퀀시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타임 도메인 해석은 지금까지 뭐 어디냐 뭐 회로 이론 그 다음에 뭐 전자회로 뭐 그 다음에 뭐 전자기학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사실 뭐 신호 시스템에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메인이 타임 도메인이니까 시간 영역에서 뭔가를 다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근데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타임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코사인을 곱한다 요 퀴즈 문제도 똑같지만은 코사인을 곱한다라는 게 뭐랑 코사인을 곱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뭔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 그림은 하나도 안 중요해. 이 그림은 그냥 뭐 내가 문제를 내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냈다 하면 이게 한 20점짜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0점짜리다. 그러면 요 뭐 다 한 5점 정도 되겠고 여기 뭐 한 7점, 8점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7점, 8점 하긴 좀 너무 그렇고 뭐 이게 5점이고 한 10점 정도 되면은 이 그림을 구하고 그리시오라고 하면은 이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해. 이 타임 도메인 그림보다 타임 도메인 그림은 예를 들어서 뭐 2점짜리다 이거는 그럼 이게 나머지 점수를 다 가지는 거야. 3점이고 뭐 7점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 그림도 뭐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뭐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MT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거 하면은 어떤 임의의 시그널에다가 임의의 시그널에다가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D 이걸 주파수 타임 도메인에서 그리면은 MT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MT였다 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림을 요게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곱해 놓으면은 결국 MT부터 마이너스 MT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MT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MT가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사이를. 요거는 그 타임 도메인에서 이 그림 그리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저런 것도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MT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뭔가를 코사인이나 사인을 곱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뭐
MT하고 마이너스 MT 사이에서 빨리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냥 쓸데없는 거 내가 오늘 뭐 얘기를 할 때 주로 뭐 오늘 점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배고픈데 뭐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 하고 뭐 짜장 먹냐 짬뽕을 먹냐 내가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뭐 내가 배고파서 먹으니까 뭐 빵을 먹거나 짜장면 먹거나 뭐 고구마 먹거나 뭐 별 상관없잖아. 내 인생하고 별 관계 없다고. 그런 의미야 그냥. 그러니까 요걸 타임 도메인에서 그림 그리는 것보다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점이 이제 중요해. 두 가지 점. 프리퀀시 해석인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 프리퀀시 해석에서 두 가지 점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FC 그러니까 중심 주파수가 뭐냐. 중심 주파수. 수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중심 주파수가 있는데 거기서 얼만큼 퍼져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 이거 밴드위스라고 그래. 밴드위스. 밴드가 위스가 뭐 폭이란 말이잖아. 밴드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 주파수에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응?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여기에 아까 뭐 MT에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그렸거든. 요렇게 그랬잖아. 이게 FC를 중심으로 이게 중심 주파수야. FC는 중심 주파수야. 그러니까 중심 주파수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 FC 여기 코사인 FC 요게 그걸 좌우한다고. 그다음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FC가 요거를 좌우한다고. 이 얼만큼 중심 주파수가 어디냐. 이게 뭐 2.4기가냐, 2.4 곱하기 10의 9승이냐, 아니면 5.8 곱하기 10의 9승이냐, 아니면 1.6 곱하기 10의 9승이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이거는 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렇게 되고, LTE 같으면 반드시 1.6은 아닌데 여러 가지 좀 퍼져 있어 LTE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3.2기가냐, 뭐 이런 것들 그 중심 주파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퍼져 있잖아요. 이게 이걸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요 first null bandwidth라고 그러는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퍼져 있는 정도, 얼만큼 퍼져 있는지. 요걸 이제 bandwidth라고 그러는데 이 퍼져 있는 정도는 뭐에 좌우되냐면은 결국 이 MT의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MF에 좌우된다고. 이게 퍼져 있는 정도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파수로 하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중심 주파수라는 게 있고, 중심 어디를 센터를 중심으로 어디를 센터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만큼 퍼져 있느냐, 요 두 가지 개념이야. 근데 중심 주파수는 사실 이거는 그냥 코사인 요 FC를 어떻게 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 뭐 그냥 그 숫자니까. 2.4를 곱하느냐, 2.4 곱하기 10의 구성을 곱하느냐, 아니 5.8 곱하기 10의 구성을 곱하느냐, 1.6 곱하기 10의 구성을 곱하느냐, 뭐 여기서 반드시 10의 구성일 필요는 없어. 그냥 지금은 거의 비어 있는 데가 요 대역이라서 그런 거고, 뭐 AM이나 FM이나 이런 거 다 달라져. 근데 여기에서 이 FC뿐만이 아니라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퍼져 있는 정도, 얼마큼 퍼져 있는지, 밴드위스. 요거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MF가 결정하는데, 이 MF가 여기서 보면은 잘 봐봐. 이게 XT를 보면은 XT를 우리가 이 수식으로 남겨봅시다. 이거 렉탱귤러 어떻게 돼 이게? 오정훈. 네, 교수님. 요 그림 XT 1번 그림하고 지금 2번 그림하고 좀 다르거든. 1번 그림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렉탱귤러 어떻게 돼? 렉트 타운의 T입니다. 그렇지. 타워분의 T가 되겠지. 2번 그림은 어떻게 돼? 렉트 2 타운의
2타운의 t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요 폭을 말하는 거야. 이 밑에 요거는 폭. 밑에 이거는 폭을 말한다. 폭. 폭이 이게 2타워가 되니까 요거는 타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폭이 좁아 이게 1번하고 2번 요 이쪽 오른쪽 보지 말고 요 왼쪽만 봅시다. 왼쪽 타임 도메인만 봅시다. 타임 도메인. 보면은 1번하고 2번 시그널이 있을 때 어떤 게 폭이 좁은 거야? 당연히 1번이 좁지. 1번이 좁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펄스를 보내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왜 우리가 펄스로 하냐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펄스라 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아날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ADC를 거치고 나면은 ADC라는 거치고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 하면은 물론 샘플링하고 이 아날로그 첫 번째는 샘플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이 두 가지를 거치고 나면은 0, 1, 0, 1, 뭐 1, 1, 1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 이 정보가 나타난다고. 0, 1, 0과 1로 되어 있는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죠. 이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신호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0이면은 뭐 마이너스 1, 0이면은 마이너스 5V, 1이면은 5V 이렇게 바꿔서 전송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0, 1, 0, 1이면은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5V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걸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5V, 2V 이렇게 쭉 되겠네. 이런 신호가 되어서 되겠네. 그러니까 요 하나가 이게 지금 정보를 나타내는 거잖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보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이 0이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0, 1, 0, 1, 1, 1 뭐 또 다시 또 하나 더 붙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가 결국은 하나의 펄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0이면은 이런 펄스가 되는 거고 1이면은 이런 펄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듀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이 얼마만큼 이 폭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야지 이 폭에 따라서 내가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이 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손흥민 경기를 보는데, 토트넘 경기를 보는데, 손흥민 경기를 보는데 1메가bps를 지원을 해야지 내가 이 경기를 핸드폰에서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1메가bps를 봐야지 내가 손흥민 경기를 볼 수 있다. 에러 없이 전송 가능하다고 합시다. 1메가bps.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메가bps의 전송 속도를 가져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는 메가 16승계의 비트를 세컨드마다 보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펄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0과 1로 나눠져 있는 이 펄스를 10의 6승계만큼 보내야 된다. 1초당 10의 6승계만큼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펄스가 10의 6승계가 모여가지고 이게 10의 6승계가 모였을 때 1초가 되는 거거든. 1초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때 타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 10의 6승계가 모여서 10의 6승계의 타우가 모여서 1초가 되려면 타우는 뭐가 돼야 될까? 타우 값은 이성철. 네, 교수님. 그럼 타우 값은 어떻게 돼야 돼? 10의 6승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10의 6승분의 1이어야 되지. 그러면은 1 마이크로세컨드가 돼야 돼. 1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내가 이 타우를 잘 봐봐. 이 타우를 작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타우가 이게 지금 디지털 통신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네. 타우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높아지는 거야. 뭐 속도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깨끗한 영상을 더 볼 수 있는 거지. 타우를 줄이면 줄일수록. 1메가bps로 보내는 것보다 10메가로 만약에 보내서 보면은 뭐 이거 HDTV로 볼 수 있거든.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속도가 올라간다고. 속도가. 타우를 떨어뜨리면 이거 타우가 올라간다. 이 말은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내려간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타우가 사실은 우리의 개념을 볼 때는 타우가 이게 뭐 커지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개념은 커지면 뭔가 더 좋아지고 막 이런데 여기서는 타우가 줄어들수록 좋은 거야. 실제로는.
타우가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더 올라가거든. 우리가 어떤 통신에서 뭐 뭔가 속도를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봐봐 이게. 그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타우가 내려가면 더 좋아. 내려가면. 그럼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응? 이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이 중요한 거거든요. 타우가 내리면은 이제 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펄스를 보낼 수 있다고. 타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0과 1로 바꿨을 때. 근데 이거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얘기했잖아. 이게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이 이게 사실 하나의 페어라고. 그럼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파수 도메인. 그러면 이건 도대체 타우를 줄어들 때 어떤 역할이 되는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잘 보면은 여기 크로스하는 게 이게 결국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이게 타우 싱크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되냐? 타우의 싱크에 타우 F 이렇게 된다고 했지. 풀의 트랜스포머. 렉탱귤러 타우분의 T가 되면은. 이 앰플리튜드는 안 중요해. 앰플리튜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언제 처음으로 끊어내느냐, 1이 되느냐 하는 게 요게 중요해. 요게 밴드위스랑 상관이 있거든. 요게 어떻게 되냐? 타우 F가 1일 때, 그럼 F가 뭐일 때? 1오버 타우일 때 이렇게 돼. 타우가. 요게 끊어지는 게 요게 마이너스 타우분의 1 이렇게 돼.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첫 번째 끊어지는 요 폭에 따라서 이게 이제 모양 전체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 보니까 타우가 이거 아까 줄어들수록 좋다고 했잖아. 그러면 타우가 줄어들면은 타우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원오버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오버 타우 어떻게 돼? 타우분의 1은 어떻게 돼? 정한님 네, 교수님. 어떻게 되겠어 이거? 올라가 내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역수니까 타우가 줄어든다는 건 타우분의 1은 늘어난다는 거야. 이게 커진다고 이게.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퍼져 있는 정도가 더 커진다는 거야. 이게 아까 밴드위스라고 그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 뭐 물론 중심 주파수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을 안 곱했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있는 건데 이게 밴드위스라고 요거를 밴드위스라고 한다고. 이 밴드위스가 늘어나게 된다고. 밴드위스가 늘어나. 근데 밴드위스는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밴드위스는 돈이야 그냥 밴드위스는. 밴드위스는 돈하고 똑같아. 밴드위스는 비용이다 비용. 왜냐하면 밴드위스를 주고 사야 돼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내가 뭐 통신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SK가 뭐 LG나 아니면 이 KT에서 내가 LTE 사업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게 5G 사업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부에 가서 내가 이 주파수 대역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 대역을 나한테 파시오 해서 사야 돼. 그 대역을. 그래서 얼마나 비싸냐면 굉장히 비싸. 그냥 뭐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이 35메가 대역이 35메가 헤르츠를 대역을 얼마를 주고 사냐면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돼. 1조. 이게 엄청 비싸. 1조라는 돈을 줘야 돼. 이 비용이라고. 밴드위스는 그러니까 얼만큼 퍼져 있는지 정도를 결정하는 게 이 밴드위스인데 그 35메가 정도를 살려면은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1조. 물론 한 10년 쓸 수 있어. 10년 사용권이야. 중간에 또 계약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뭐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잘 봐봐. 속도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속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돼? 원오버 타우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잖아.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밴드위스가 올라간다고. 밴드위스가 올라간다. 무슨 말이야?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야. 비용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속도를 올라가게 하는 걸 속도를 빨리 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펄스 폭을 줄여야 되거든.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펄스 폭을 줄여야 돼. 펄스 폭. 이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펄스 폭이. 이게 타우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타우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늘어나게 돼 있다고. 늘어난다. 더 많은 대역을 차지하게 돼 있어. 그럼 더 많은 대역을 차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35메가 덱을 내가 주로 샀는데 1조를 주고 샀어. 1조를. 그럼 35메가 대역에서 이게 내가 다 뭔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대역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고?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돈을 조금밖에 못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퍼가 있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트레이드 오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타임 도메인에서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맞춰봐도 타임 도메인에서만 생각하면 그냥 타워를 줄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타워를 줄이면은 어떻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더 많은 대역을 차지하게 되고 더 많은 대역을 차지한다는 건 내가 사야 될 밴드위스가 더 많이 늘어나서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같은 얘기야. 숨어있는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타워를 지금 느린 거잖아 이게. 그럼 천천히 펄스를 2배를 더 느렸으니까 천천히 이제 전송하겠다는 거야. 천천히 전송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펄스의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펄스 밴드위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널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요게 줄어들게 되는 거지. 여기 1번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든다. 반.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비용이 1번에 비해서 비용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속도가. 타임 도메인에서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속도가 내려간다. 원오블 타워가 내려간다. 그 말은 밴드위스가 줄어든다. 비용이 준다. 우리는 요 중간에서 적절한 타워를 쓸 수밖에 없어. 적절한 타워를 잘 골라야 된다고. 이거는 비용과 관계 있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적당한 이런 거 옵티멀한 아마 내가 그 샘플링 하면서 아마 그 응용 수학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샘플링 할 때 보면은 이거 똑같은 얘기야. 그 샘플링한 타임을 TS를 올리면 올릴수록 TS를 낮추면 낮출수록 TS를 낮추면은 더 정확해진다고. 예를 들어 이런 신호가 있는데 샘플링을 이렇게 빨리 촘촘하게 하면 할수록 원래 거랑 비슷해지잖아 이게. 비슷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비슷해진다. 장점은 비슷해지는데 단점은 뭐가 된다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은 거지. 데이터가 많다고. 올라간다고. 근데 TS를 낮춘다. TS를 높인다. 천천히 샘플링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똑같은 걸 천천히 샘플링 하겠다. 천천히 샘플링 하겠다. 샘플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데이터는 줄어드는데 안 비슷해진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이게. TS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건 요 장점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세상에 없어.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세상에 장점만 다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단점만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고. 모든 것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우리 역할은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TS를 골라야 되는데 이 샘플링 할 때처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적절한 이 타워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타워를. 근데 이거는 여기처럼 이게 굉장히 어렵진 않아. 내 비용을 얼만큼 쓰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통신이라는 게 이 경제하고 굉장히 연관되고 매우 유사해. 결국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얼만큼 투입해서 뭔가를 벌어들이겠느냐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온 김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이 밴드위스랑 상관이 있어. 이게 그냥 타임 스케일링 하니까 그냥 이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돈하고 다 연관이 있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뭐 컨볼루션인데 내가 이 얘기는 뭐 지난번 컨볼루션을 내가 빼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하기가 좀 사실 곤란해. 그러니까 렉탱귤러 펄스 두 개가 있을 때 폭이 똑같으면은 뭐 이거만 알아 그냥 타오고 이 펄스 폭이 똑같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거든. 다르면은 이 폭이 다르면은 요렇게 돼. 요렇게 돼. 이 사다리꼴처럼 되는 거고.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요 싱크 제곱을 요 뭐 해서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된다 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가 컨볼루션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오늘 주구장창 했던 얘기지.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송신기에서 말하는 거야. 이 송신기에서 이게 이제 변조라고 하는 거지. 변조하는 거.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좀 약간 달라졌는데 이 시그널을 이제 MT라고 하고 요 MT를 여기 코사인 사인 파이 FCT라고 하면은 뭐 오늘 퀴즈 문제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 MT에다가 요 원래 있는 신호가 여기는 이제 요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XT 요게 요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이거를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FC 여기는 오메가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뭐 F 제로라 해도 요만큼 이렇게 시프트 하게 된다고. 물론 요 앰플리튜드가 1이었는데 이제 2분의 1로 되는 거지. 요게 요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 2분의 1씩 가지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송신기고. 그 다음에 수신기는 요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이게 약간 좀 더 복잡하거든. 이 수신기는 뭐 이제 오늘 들어갈 AM에 들어가면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내가 얘기할게. 수신기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페어가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요 그림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똑같이 안테나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코사인 2파이 FCT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로페스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은 나중에 얘기할 건데 2분의 MT가 나와. 이게 2분의 MT 이렇게 나와. 요 얘기는 지금 안 했는데 이 얘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요 앞에 요 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이 부분만 1하고 2하고 관계되면은 이 2는 들어온 신호가 이게 2번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다시 또 코사인을 곱한 거랑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는 거. 요거 3번 4번을 알면 되는데 3번 4번 뭐 4번은 그냥 뭐 3번만 알면 그냥 로페스 필터링 시키면은 0을 중심으로 있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로 시키면 이게 나오는 건데 요 얘기는 뭐 이제 AM 들어와서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곱하면 다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멀티플렉싱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F1 여기 잘 봐봐. 이거 뭐가 다르냐면은 F1, F2, F3 요걸 곱해주는 F1, F2, F3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게 보낼 때.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X1은 F1으로 곱해서 보내고 X2는 F2로 X3는 F3로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 F1 물론 F1, F2, F3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으면은 이 F1에 들어가 있는 신호랑 F2에 들어가 있는 신호랑 F3, X1 이게 서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겹치지 않게 영역에서 겹치지 않게 보내면은 서로 영향이 없다라는 거야. 서로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멀티플렉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껴봤을 텐데 나도 이제 한 번씩 뭐 나 차를 타고 다녀서 뭐 그런 게 많이는 없는데 한 번씩 뭐 약속이 있어서 뭐 전철 타고 간다든지 전철 타고 갈 때 이게 내가 그 전에 이제 블루투스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전철 타기 전까지만 해도 블루투스가 잘 들려. 블루투스 이어폰이 잘 들리다가 이걸 탄 후에 전철 탄 후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좀 이상해. 이게 좀 잘 안 돼. 그런 경우 좀 있지 않나.
이 왜 안 되냐면 이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원래 안 돼야 돼. 왜 안 되냐? 이거 왜 이러냐? 왜 잘 되다 안 되느냐? 이거 하면은 이 블루투스를 쓰고 있는 게 우리가 2.4기가 돼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인데 2.4기가 아니면 5.8기가 대역을 쓰고 있는데 주로 뭐 2.4기가를 많이 쓰지.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2.4기가 대역은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밴드위스를 사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공짜로 풀어주는 거야. 이거 공짜로 정부에서 공짜야 공짜. 이게 뭐 돈을 주고 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블루투스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그냥 뭐 공유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이어폰만 사면 되지. 그 주파수를 또 뭐 아까 얘기했지 뭐 쓰기 위해서 정부에 가서 뭐 1조를 주고 이렇게 사는 거는 그런 건 없거든.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을 이걸 뭐 이어폰 사고 있는데 이어폰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쓰기 위해서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쓰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풀어주는 대역이 있다고. 공짜로 써도 된다라는 대역이. 그 2.4기가 되어가고 이 5.8기가 돼요. 물론 좀 다른 데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뭐냐 하냐면 ISM 밴드라고요. ISM 밴드. 요 대역을 요거는 공짜로 푸는 거예요. 공짜.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된다고. 다른 대역은 이거 이외에 다른 대역들은 돈 주고 사야 돼.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35메가 대역 쓴다고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이 돈이 어마어마해. 근데 ISM 밴드는 공짜로 쓰다 보니까 이거 이제 뭐 공짜로 쓰니까 이제 사실 모르지. 이게 뭐 진짜로 주파수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짜로 사는 거가 이제 문제가 뭐예요? 공짜 보통의 경우가 공짜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이게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폰을 쓰고 있다가 타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이어폰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쓰더라도 나한테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전철 타고 난 후에는 딱 그 전철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딱 제한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 내가 뭐 이어폰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렸어. 뭐 졸라면으로 그리는 거야. 근데 옆 사람이 나한테 쓰고 있는 이게 뭐 사실은 나한테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같이 이제 전철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오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이게 수신 전파가 막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원래 받아야 돼. 내 핸드폰하고 내 핸드폰 여기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하고 핸드폰하고 내 핸드폰하고 이어폰하고 사이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해 전파들이 막 존재하는 거야. 방해 전파. 인터피어런스라고.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이제 막 생긴다고 이제 그 전철 안에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당연해 이게. 당연해. 근데 이게 보면은 내가 보니까 애플 뭐 이 좀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좀 덜 하더라고. 좀 잘 들리더라고. 그 왜 잘 들리냐면은 그 무슨 애플이 기술이 뛰어나서 잘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파워를 세게 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파워를 굉장히 세게 이걸 보내는데 핸드폰하고 이 이어폰 사이에 이 전력을 파워를 세게 보내면 당연히 잘 들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나한테는 좋은데 나 파워를 세게 하니까 내 거는 잘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파워를 세게 하니까 이게 더 가겠지. 당연히 인터페런스가 더 커진다고. 인터페런스가 커지게 된다고. 파워를 세게 하다 보니까 그 적절히 해야 되는데 뭐 자기만 뭐 완전 뭐 독불 장군이지.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은 다 피해 주는 거지. 좀 약간 웃겨. 그러니까 뭐 내 이어폰은 잘 된다. 그 자랑하지 말라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야 그거. 네 것만 잘 들리. 너만 잘 들리지. 너만. 뭐 내 세상이 뭐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별 상관없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이게. 내 이어폰은 뭐 잘 들린다라는 게 자랑할 만한 건 내가 볼 때 절대 아니야. 뭐 다른 사람한테 엄청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영역이 겹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공짜로 쓰는 대역이다 보니까 같이 다 모여 있다고 2.4기가 대역에 이렇게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내 이어폰, 다른 사람 이어폰 뭐 이게 다 지금 뭉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인터피어런스가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은 이게 2.4기가 대역 이게 다 모여 있다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겹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해진다고 이게. 그래서 막 이상하게 잘 안 들려 이게.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주파수를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은 요 따로따로 F1, F2, F3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근데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돈 주고 사야 돼.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뭐 여러분이 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뭐 내가 뭐 국민대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돈 벌어봤자 그거 뭐 사지도 못한다고. 일조를 내가 어떻게 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에서 이거 따로따로 이 센터 프리퀀시를 다르게 해서 하면은 이제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영향이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 선형 시스템과 필터 뭐 요거는 뭐 그냥 LTI 시스템은 뭐 이거는 뭐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게 뭐 임펄스 리스폰스고 그 다음에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 뭐 리스폰스라고 그러는데 뭐 이건 뭐 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게 컨볼루션을 나타내는 거. 이 똑같은 거야 이게. 이건 이 그림 A라는 그림하고 B라는 그림이 자꾸 헷갈리는데 A라는 그림하고 B라는 그림은 두 개 똑같은 거야. 같은 시스템인데 관점이 요 A는 타임 도메인이고 이 B라는 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내가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 하나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고 있고 하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뭐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통과했다라면 컨버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지. 물론 이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이나 아니면 뭐 라플라스 도메인, S 도메인 이렇게 보는 건 대부분은 컨버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곱하기 형태로 보려고 주로 많이 이제 보는 건데 뭐 이게 곱하기 형태로 된다. 곱하기 이게 그건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선형 시스템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F1을 통과하고 또다시 F2를 통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사실은 주파수 타임 도메인에서는 F1, H1, H2 이렇게 되니까 H1, T 타임 도메인에서 뭐 컨볼루션하고 다시 또 컨볼루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H1 곱하기 H2 이렇게 F, H1 F 곱하기 H2 F 이렇게 캐스케이드라고 그러지. 시리얼로 쭉 연결되는 거. 패러를 연결되면 뭐 따로따로 되는 거가 되는 거. 이건 뭐 그냥 뭐 다 아는 거니까. 이건 또 뭐 선형 시스템과 LTI 시스템일 때는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문제.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떤 LTI 시스템이야. LTI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주파수가 F1인 신호를 넣는다. 주파수가 F1이다. 그러면은 A exponential J의 2파이 F1T 이걸 넣겠지. 그러면 나오는 신호는 여기 나오는 신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 LTI 시스템이지만 뭐 HT가 될 텐데 타임 도메인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나오는 신호는 예를 들어서 뭐 앰플리튜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B는 되겠지. 여기에서 exponential J의 2파이 F2T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야 이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F1을 넣었는데 주파수를 F1인 신호를 넣어서 LTI 시스템일 때 F2인 신호가 나올 수 있는가? 라는 거야. 나올 수 있는가? F1을 넣었는데 LTI에서 그래서 F2가 나올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거 딱 두 사람한테 물어볼게. 이게 뭐 틀려도 괜찮아. 차원형.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아? ATI 시스템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LTI 시스템이 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게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안 돼. 정답이야. 안 돼.
안 돼. 왜 안 될 것 같아?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잘 봐봐. 이게 뭐 한 사람 물었는데 정확하게 대답해서 내가 그냥 한 사람만 물어봅시다. 왜 안 되냐면은 이거 안 된다고. 이게 F1이 나올 수가 없어. LTI 시스템. 왜 그러냐면은 LTI 시스템이 요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하면 안 돼. 타임 도메인에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답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 생각해야 된다. HF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LTI 시스템. 그러면은 이게 뭐야? A의 델타의 F-F1 요걸 넣겠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나오는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H1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오는 아웃풋은 A의 델타의 F-F1 곱하기 HF 이렇게 되잖아. 곱하기 되잖아.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 곱하기 되잖아. 이 곱하기 되는데 잘 생각하면 곱하기의 특성 때문에 그래. 곱하기의 특성. 뭐냐 하면은 지금 잘 봐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F2가 있어 없어 이거. F2가 있어 없어. 없잖아. F2가 없잖아. F2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걸 F2로 나타내면은 이걸 지금 이 페이지가 모자라서 좀 다음 좀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보면은 A의 델타의 F-F1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풋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F2를 생각하면 0 곱하기 델타의 F-F2가 되겠지. 요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풋으로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근데 수식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수식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F2는 신호가 없는데 그냥 수식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곱하기 HF가 되거든. HF가 되거든. 그러면은 잘 보면은 HF가 어떤 값이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HF가 어떤 값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F2가 없기 때문에 F2만 생각해 보면은 F2는 없기 때문에 0이라고. 그 0 곱하기 F2에 대해서 생각하면 0 곱하기 뭐 H 뭐 하든지 뭘 하든지 뭐가 나오는 거야? 다 0이 나온다고. 0 곱하기 뭐 해봤자 아무리 해도 0이야. HF가 뭐가 되는지 상관없어. HF F2에서 어떤 값을 가지든지 이게 상관이 없다고. 뭐 이거 어떤 값을 가지든지 0이 된다고. 0 곱하기 0이 돼.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F에서 예를 들어 F1에서는 어떤 앰플리튜드가 있는 요게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F2에서는 0이거든. 0이라고. 없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HF가 어떤 값이 뭐 예를 들어 HF 요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다. 뭐 F1에 이렇게 되고 F2에서 어떤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된다고? 두 개를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F1일 때 어떤 값이 뭐 예를 들어서 C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게 앰플리튜드가 A니까 이걸 곱해서 보면은 F1에다가 F2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F1은 A니까 A 곱하기 C가 돼가지고 이 AC 앰플리튜드가 AC가 되겠지. 요거는 우리가 B라고 한 거야. B라고 아까 앞에서 B라고 한 거지만 F2는 0이기 때문에 F2는 0에다가 뭘 곱하더라도 어떤 값이 되더라도 0이 돼. 0. 그러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F2가 이게 들어있는 게 F1을 넣었을 때는 F1은 나올 수 있어. F1은 앰플리튜드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B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1은 나올 수 있어. 이건 오케이야. 근데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고. 이런 건 나올 수 없다고. 왜? 없기 때문에. 없는 걸 하고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나올 수 없다고.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이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중요해.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F1을 넣으면은 F1만 나올 수 있어. F2를 넣으면은 F2가 나왔다. F3가 나온다. F3가 나왔다. 이렇게. 근데 물론 F3 어떤 신호를 넣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 0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0이 될 수 있어. 이게 HF가 이게 F3를 통과 안 시키는 어떤 뭐 필터링해서 제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요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F3가 0이 될 수는 있지. 0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F1을 넣었는데 F1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 F1을 넣었는데 F1이 나올 수 있니? F1이 안 나올 수 있는가? F1이 안 나올 수 있는가? 이게 F1은 나올 수는 없어. F2는 나올 수는 없고. 그럼 F1이 안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건 오케이야. 이건 안 나올 수 있어. 이거 안 나올 수 있다고. 왜냐면 H2에서 필터링 하면 되니까. 여기서 제로가 될 수 있으니까. 곱하기니까 HF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F1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F1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곱하기에다가 H2F가 이게 F1에서 이 HF가 F1에서 제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F1에서는 제로니까 이 두 개 곱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곱해주면 이거 어떻게 돼? F1에서 뭐 A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 이거 0이니까 제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없앨 수는 있어. LTI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신호에서 이 신호를 없앨 수는 있다고. 근데 없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야. 없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통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내 이 LTI인지 잘 몰라. 근데 A에다가 exponential J의 2파이 F1을 넣었는데 나는 아웃풋을 측정해 보니까 나는 아웃풋 측정이니까 exponential J의 2파이 F2가 나왔다. 또는 B에다가 또는 뭐 C에다가 exponential J의 2파이의 2배의 F1이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야? 이거는 LTI가 아니다고. 이렇게. 주파수가 이런 거, 뭐 이게 원래 F1을 넣었는데 F2, 뭐 다른 주파수를 말하는 거는 F1에 2배가 나왔다, 3배가 나왔다, 4배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안 돼. 이 LTI 시스템이 아니야. 주파수가 달라지면 LTI가 아니야. LTI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LTI가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이게 XT랑 AC의 컨볼루션이 되는 거고, 아니면 XF에다가 곱하기 HF가 되는데, 요 곱하기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 곱하기를 해서 그 신호에서 그런 의미야. 이런 것들은 뭐 지난번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하면서 내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했었던 거니까 뭐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지난번에 타임 도메인에서 그렸는데 이걸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요렇게 임펄스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떨어지는 0에서 잠깐 올라갔다 RC만큼 올라갔다 익스포넨셜로 떨어지는 건데 요거를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풀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보이겠지. HF가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그 0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돼 있는데 뭐 좋은 필터는 아니야. 이런 거는 좋은 필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냥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RC 필터 이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 0을 대부분 통과시키니까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한다고. 이거는 프랙티컬하다고 한데 프랙티컬한 것 중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뭐 별로 안 좋은 프랙티컬한 거야. 프랙티컬한 것 중에서 좀 굉장히 안 좋은 특성을 가지는 건데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뭐 이런 것들은 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뭐 내용은 굉장히 쉬워. 뭐냐면 잘 봅시다. 지금 X라는 인풋이 있어. X라는 인풋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신호가 있고 두 번째 신호가 있는데 잘 봅시다. 첫 번째 신호는 주파수가 어디에 있는 거야? 주파수가 F0에 있네. F0. 사실은 사인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F0에 있는 거지. 요 두 번째 거는 어디에 있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2F0에 있겠지. 2F0. 그런데 이런 신호가 있어. 1번 신호.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으로 만약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0에서 F0, 2F0, 그다음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2F0 이렇게 되는데 0에서 1에서 이렇게 있겠지. 이게 2분의 1씩 있겠네. 2분의 1씩. 뭐 2J2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 2J분의 1, 마이너스 2J분의 1인데 뭐 J나 사실 이거는 뭐 그 페이지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요 2F0에서는 얼만큼 있어요? 이게 앰플리튜드가 4분의 F0, 2분의 1이 있으니까 앞에 앰플리튜드가 4분의 F0. 요것도 마이너스 4J2분의 1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앰플리튜드 0 F0랑 2F0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했다고? 채널 A를 통과한다. 채널 A의 특성을 봅시다. 채널 A의 특성. 그 두 개를 곱하라는 거야.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라고. 이 채널 A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F0는 어떻게 되는 거야? F0에서 얼만큼 통과시켜요? 0.5만큼 통과시키는. 0.5만큼. 그 다음에 2F0에서는 얼만큼 통과해요? 1로 통과시키는. 1로 통과시키는 거. 그러니까 F0에서는
0.5만큼 통과시키고 EF0에서는 1만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필터의 특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번 XT에서 1번 관계되는 걸 얼만큼 되겠어? 0.5로 통과되겠네요. 0.5로 통과되겠네요. 그러면은 통과되고 나면 0.5 곱하기 사인의 2파이 F0T가 통과되겠네요. 페이즈가 지금 일정하게 페이즈가 이게 제로로 통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EF0는 어떻게 되겠어? EF0는 1로 통과되는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니까 더하기 0.5의 사인의 4파이 F0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웃풋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웃풋은 이런 시그널에 이런 채널을 통과한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B 채널은 어떻게 되냐? B 채널은 앰플리튜드는 그대로고 페이즈가 달라지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잘 보면은 앰플리튜드는 똑같아. 여기 그대로 통과한다라는 거야. 앰플리튜드는 그대로인데 페이즈가 어떻게 돼? F0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페이즈가 제로 그대로 통과하는 거고 그대로. 그 다음에 EF0에서는 어떻게 돼?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파이나 파이 이렇게 된다. 파이만큼 돌아간다는 거야. 마이너스 파이는 파이는 똑같은 거거든. 파이만큼 돌아갔다고. 그 사인이 파이만큼 돌아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 그리고 요거는 B를 통과하고 나면 요거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인의 2파이 F0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0.5의 요거는 앰플리튜드는 그대로인데 페이즈가 파이만큼 돌아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0.5의 사인의 4파이 F0T 요런 신호가 이제 아웃풋이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채널에 따라서. 뭐 요거는 뭐 그냥 모양을 지금 나타낸 건데 뭐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 하기 좀 힘들고 그다음에 요런 필터들 요런 보면은 여기 보면 요런 모양의 필터 요런 모양. 그러니까 필터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필터라고 하면은 이 어떤 시스템을 HT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고 있는 걸 필터라고 그래요. HF. 이걸 필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HF를 구하고 나면은 이게 풀에 트랜스포를 하다 보니까 HT를 우리가 이걸 풀에 트랜스포 해서 HF를 구하고 나면은 이거는 주로 복소수로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복소수로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렉탱귤러 뭐 T분의 T는 그 복소수 아니던데 T에 여기는 리얼 시그널만 나타나죠. 아니 그리고 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 T 하면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건 복소수 아니던데 뭐 왜 복소수라고 하냐?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복소수로 나타나. HF가. 그러다 보니까 복소수로 나타나면은 HF가 복소수라고.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복소수로 나타나면은 이게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리얼 H의 리얼 F 그다음에 J의 H의 이미지널 F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리얼 파트, 이미지널 파트 따로따로 해줘도 되긴 한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복소수로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이거를 이게 리얼 파트랑 이미지널 파트랑 따로따로 리얼 파트랑 이미지널 파트랑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HF의 절대값하고 크기랑 그 다음에 페이즈 요렇게 많이 봐. 그 중에서도 요걸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해. 크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밑에 이게 페이즈가 나타나는데 페이즈는 여러분들이 맞추기 너무 힘들고 뭐 이거 볼 필요 없고 위에 거만 보면 돼. 이게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보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HF를 통과하잖아. 그럼 이걸 통과되면 어떻게 돼? 큰 것만 통과되겠네. 큰 것만. 0을 중심으로 있는 거는 대부분 다 0이니까. 이거는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하이 패스 필터. 하이 프리퀀시를 패싱 시키는 하이 패스 필터. 요거는 0을 중심으로 해서
통과되잖아. 0을 중심으로 해서 통과되잖아. 곱하기가 되니까 이게 곱하기라는 걸로 생각해야 돼. 곱하기. 이거 뭐랑 이거랑 곱해주는 거니까 어? 이 로우 패스부터. 요거는 어떤 특정한 대역을 통과시키는 거. 패스밴드. 패스밴드 필터. 뭐 특정 대역만 통과시킨다고.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 뭐 10분 남았네요. 10분. 뭐 얘기해 봅시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진폭 변조라는 건데 실제로는 사실은 내가 중요한 얘기는 이미 다 했어. 지금 다 해서 한 걸 지금 여기서 좀 종합을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영역 해석을 해서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 여기서는 그냥 종합만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해서 하는데 이제 얘기했지만 진폭 변조라는 거는 앰플리튜드를 변조하는 거예요. 앰플리튜드를 모듈레이션.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AM이라고 하는 건데 AM 지금 실제로 AM은 라디오를 송출을 하고 있어. 뭐 거의 요즘 AM 라디오 자체를 라디오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DMB로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뭐 이게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 이 개념이 그대로 쓰이거든. 디지털 통신에서. 그래서 AM은 내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자세하게. FM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한번 봅시다. 뭐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뭐 잠깐만 이거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내가 할 때 얘기했는데 변조라는 게 뭐냐 변조 모듈레이션 신호를 변화시키는데 주로 변조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게 신호 자체를 이제 변화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주파수 변조 주파수를 시프트하는 거 우리가 주파수 시프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곱해주면 된다고 아니면 사인 2파이 FCT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뭐 또 뭐 갑자기 또 DSB SC DSB TC 이렇게 나가는 게 도대체 또 이것도 갑자기 뭐 진폭 변조한다고 했는데 DSB는 뭐냐 또 SC는 뭐고 TC는 뭐냐 또 이렇게 또 영어 많으냐 막 이게 좀 되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데 사실 굉장히 쉬워.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 설명해 주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뭐가 있는데 이 송신기와 수신기 이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다음에 뭐 차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반송파 복원을 위해서 이 복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PLL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 PLL 페이지 락 룹 를 이해하는가 뭐 PLL이라는 거가 이제 또 나오게 돼 있어. 페이지 락트라고 해야 되나? 락트. 그럼 주파수 분할 다중화 아까 얘기했던 F1, F2, F3를 아까 뭐 그림에서 따르게 한다는 거. 뭐 X1T는 코사인 2파이 F1T를 곱하고 그 다음에 X2는 곱하기 코사인 파이 F2T를 곱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F1, F2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면 이게 주파수에서 겹치지 않게 이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주파수를 프리퀀시를 디비전해서 이제 멀티플렉싱은 여러 사람이 쓴다라는 거거든. 멀티플렉싱. 뭐 하여튼 이런 개념을 이제 여기 알아야 되는데 일단 뭐 변조라는 거 AM 요거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DSB SC, DSB TC인데 이건 뭐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 뭐 더블 사이드 밴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내가 좀 더 얘기해 줄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다음에 이제 변조 이게 변조 모듈레이션
그래서 뭐 신호를 이제 뭐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주는 거야. 변조 어떤 걸로 바꿔주는 걸 뭐 멀리 보내려고 이제 바꿔주는 걸 주파수 변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두 가지이긴 한데, 뭐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이동시킨다고.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을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MF로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M에 F-FC로 옮기고 싶다고. 이거를 생각해 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코사인을 곱하면 된다고. 이거는 실은 MF에다가 컨볼루션의 델타의 F-FC인데, 이거를 인버스를 취해보면 원래 MT에다가 곱하기에다가 이게 익스포니셜 J의 2파이 FCT인데,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을 한다고. 코사인 2파이 FCT나 or 사인 2파이 FCT를 이제 곱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파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뭐 주파수 변조 하는데, 그 다음 변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신호 자체도 변조를 해야 이게 주파수를 옮겨야지, 주파수 옮겨야지 어떻게 신호도 멀리 가고, 일단 뭐 그게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받을 때도 마찬가지야. 받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안테나를 받는데, 이게 신호의 파장에 한 뭐 이게 파장 길이, 이 안테나 길이가 이게 한 2분의 람다 정도는 해야 돼. 2분의 람다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아니 뭐 요즘 기술이 좀 뛰어나가지고 한 4분의 람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성 신호를 뭐 이게 3kHz로 이제 만약에 주파수 변조를 해서 만약에 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안테나 길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보면은, 그 아까 2분의 람다 정도 한다 했잖아요. 2분의 람다 제로, 2분의 람다 정도 하는데, 이거 람다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람다 이건 알지. C는 빛의 속도, 우리가 다 하는 것들, 전파나 이런 것들 다 빛의 속도로 이제 F 람다, 이거는 알지. 이 공식은 그러니까 F랑 주파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빛의 속도니까 속도 미터 퍼 세크로 나와야 된다고. 미터 퍼 세크. 주파수는 어떻게 돼? 헤르츠니까 1/세컨드거든. 그럼 람다는 미터 이렇게 되잖아. 그럼 미터 곱하기 세컨드 이렇게 돼야 되겠네. F 람다 돼야지. 단위만 맞춰보면 이거 알 수 있다고.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 뭐 대충 뭐 이건 헷갈리겠지. 이게 뭐 람다분의 F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게 F가 뭐 C 곱하기 람다냐, 뭐 이런 것들이 뭐 헷갈리잖아 이게. 근데 뭐 잘 모르겠으면은 이게 단위를 생각하면은 C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고, F는 주파수니까 1/세컨드고, 그다음에 람다는 미터가 되는 거, 길이가 되니까 요게 F 곱하기 람다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서 람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F분의 C가 되는 거지. 이렇게 F분의 C. 근데 빛의 속도가 어떻게 30만 킬로미터라고요. 30만 킬로미터 미터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30만이니까 어떻게 돼? 30만. 요렇게 되거든.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되거든.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된다고.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그래요. 그럼 킬로미터는 요거는 3 곱하기 어떻게 4분의 5승이지. 3 곱하기 15승. 3 곱하기 12승 킬로미터 퍼 아워 세컨드인데, 이게 킬로미터니까 아니 미터로 바꾸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퍼 세컨드 이렇게 돼. 미터 퍼 세컨드. 3 곱하기 10의 8승. 그럼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18승이에요. 이게.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이게 F0가 3K라고 했으니까 3K. 3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13승.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3 없어지고 10의 8승, 10의 3승이고 10의 5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0의 5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10의 5승이니까 1, 2니까 그리고 5 미터 이렇게 되네. 뭐야? 5만 미터. 50km네. 50km. 안테나를 50km를 따라야 되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50km짜리 안테나를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주파수를 이렇게 또 올려본다고. 올려. 3GHz 우리가 뭐 주로 많이 사용하는 2.4GHz 비슷하네. 여러분들 와이파이 쓰고 하는 것들. 잘 되면은 여기 잘 봅시다. 똑같은 건데 이 주파수만 올려서 3 똑같이 했는데 요거를 3기가로 하니까 3기가는 뭐야? 3 곱하기 12구승이 된다고. 3 곱하기 12구승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아까 여기 3 없어지고 18승 12구승 이거 10분의 1이네. 그럼 20분의 1이 된다. 20분의 1. 그러면 20분의 1. 20분의 1 미터가 되는 거지. 20분의 1 미터니까 어떻게 5cm. 5cm. 그러니까 뭐 안테나 5cm짜리 오면 되겠네. 뭐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반드시 한 2분의 람다도 하지만 4분의 람다 하면은 4분의 람다로 생각하면은 한 2.5cm 정도 되거든. 그럼 이거는 안테나 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 안테나가. 그래서 뭐 자음의 영향을 적게 하도록 뭐 그다음에 다중 안테나 뭐 다중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고 혹시 뭐 질문 있나? 오늘 한 거에 대해서